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서 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우연이나 첫눈에 반한 사랑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영혼 깊은 곳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와 인연이 닿아 깊은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거대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하도록 운명지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충돌은 그토록 고통스러우면서도 필수적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영혼의 거울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수많은 얼굴을 마주하고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지만 영혼의 깊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는 통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연히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이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상처를 치유하거나 당신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 특별한 거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끌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끌림은 항상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융의 말처럼 두 화학 물질이 융합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두 물질 모두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사람은 사실 당신의 각성을 위해 우주가 보낸 사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몹시 화가 나 있고 당신을 끊임없이 진정시켜줄 누군가를 삶에 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이 지나치게 통제적인 성격이라 혼란스러운 기운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모든 계획을 망쳐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사람들은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비슷한 실망을 경험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 내면의 매듭을 풀지 않는 한 삶은 그 매듭을 풀도록 도와줄 사람을 계속해서 당신에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두 사람 사이의 필연적인 순환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놓인 유일한 장애물은 양쪽 모두 가면, 즉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강하고 행복하고 완벽해 보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 가면이 지겨워지고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운명의 상대가 나타났을 때 그 가면은 더 이상 당신의 얼굴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가장 숨겨져 있던 상처를 다시 들춰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외과적 수술과 같습니다. 당신 내면에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보거나 구원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에 화를 내거나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운명적으로 함께하게 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 한 가지 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당신의 어둠이며 이것이 당신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아가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통제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들은 변해야 해. 그들은 나에게 불공평해. 와 같은 말들은 자아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통은 사실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사실 당신은 자신 안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 안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오직 당신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단지 그 공허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등불일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 글을 읽고 당신의 영혼 어딘가에 공감이 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 삶에서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우연이라는 개념은 동시성으로 대체됩니다. 즉, 두 사건이나 두 사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깊고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 열정을 느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적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아라는 구조밖에 남겨둔 모든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 사회로부터 숨기는 모든 것, 또는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억눌러야 했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비로운 메커니즘, 즉 투영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림자를 마치 필름처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지나치게 짜증나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어떤 사람들의 설명할 수 없는 매력, 즉 아우라에 끌리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당신 영혼에 잃어버린 조각입니다.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 때문에 당신은 그 사람을 구원자나 악마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면의 빛을 외부로 투영할 때 누군가를 숭배하게 되고 내면의 어둠을 투영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운명적으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감의 비결은 바로 이 투영이 양쪽 모두에게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손에 든 자물쇠는 상대방 손에 든 열쇠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열쇠가 항상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 스스로 만든 감옥과 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파트너에게서 가장 짜증나고 답답한 점은 무엇인가요? 극도의 무책임함인가요? 아니면 억압된 자유에 대한 욕망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냉혹함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거부했던 힘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왜 이 사람을 내 삶에 들였을까라고 묻습니다. 융은 이 질문에 투영 철회라는 과정을 통해 답합니다. 투영은 환상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의 현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투영된 당신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그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고통은 현실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의 자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나를 실망시켰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투영한 환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짊어지도록 계약된 두 영혼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분노를, 다른 사람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춤이며 이 춤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외부로 표출했던 에너지와 감정을 되찾아 그래, 이것도 내 일부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거울에 비친 추함, 억압된 야망, 질투심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삶은 계속해서 그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에서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똑같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그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세상을 거울처럼 사용하여 당신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자각을 바탕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희생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관찰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싸우고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왜 그 사람이 당신을 자극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분노는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의 상처 때문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투영의 강력한 영향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내면 세계의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더 이상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운명으로 당신 앞에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무의식의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일어날 운명인 하나의 일은 바로 이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는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거울 삼아 자신의 불완전함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자아는 흔들리고 가면은 벗겨지며 어쩌면 가장 믿었던 정체성마저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파괴된 것은 단지 감옥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폐허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어둡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는 여정을 당신과 함께하며 그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둠의 미로를 헤쳐나가고 영사라는 마법의 영화를 이해한 지금 우리는 관계에서 가장 큰 함정, 바로 그 거대한 실수인 통제에 대한 환상에 도달합니다.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에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 세계, 즉 삶 속의 사람에게서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자아는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하면 위협을 느끼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면이 깨지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익숙한 무기인 통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고 감정을 조종하거나 침묵으로 벌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가장 냉혹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것은 사실 내면의 혼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훈육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거친 그림자를 가두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적 여정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간섭은 단지 그 여정의 흐름을 지연시킬 뿐이며 그 지연에 대한 대가로 양쪽 모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당신은 끊임없이 배우자의 특정 행동에 집착하나요? 왜 그 말이 나오지 않거나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나요? 당신이 평화의 열쇠를 상대방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 자신의 개성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해야 할 그 단 한 가지는 당신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거짓된 안전의 요새를 무너뜨릴 적절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벽을 더 많이 쌓을수록 그들은 더 큰 망치로 당신을 공격할 것이고 당신이 도망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당신을 마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당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 당신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를 권력의 과시로 오해합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어. 라고 말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진정한 힘이란 아무것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삐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예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버튼과 자신의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의식의 간격을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제라는 환상은 사실 두려움의 가면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 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사슬에 묶인 영혼은 결코 진정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권력욕이 없고 권력욕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 누군가와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유대가 아니라 두 자아 사이의 생존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 이 통제욕은 관계 속 신성한 거울의 반영을 깨뜨립니다. 마치 거울에 베일을 씌운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거짓된 모습만을 만들어내려
애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베일이 걷히면 낯선 사람과 마주하게 되고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같은 피로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고 영혼을 빚어내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이제 그 통제의 끈을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놓아주는 순간 상대방은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항복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각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선택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통제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각은 여러분을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데 보내지만 후반부, 즉 깊은 관계를 맺는 시기는 그 페르소나를 해체하고 내면의 권위를 찾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단 하나라고 부르는 그 유대감은 바로 그 권위를 발견하도록 당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만약 지금 갈등의 한가운데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놓으면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유일한 진실입니다. 통제라는 환상의 거짓된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험난하고 불안정한 지형, 즉 대가라는 층과 마주하게 됩니다. 칼융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며 사회에서 살아남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짜 피부입니다. 착한 아이, 성공한 사업가, 화목한 배우자, 또는 언제나 굳건히 서 있는 흔들림 없는 모습.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가면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복잡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쓴 가면은 얼굴에 달라붙어 가면이 어디서 끝나고 진정한 자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할 운명의 특별한 사람이 폭풍처럼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임무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에서 그 가면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벗겨내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종의 작은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보고 당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마치 조각상처럼 단단한 모습에서 끌어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원치 않았던 감정들, 즉 질투, 분노, 깊은 열등감 혹은 유치한 의존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 터져나오는 소리는 자아의 절규입니다. 융은 나무의 가지가 하늘에 닿으려면 뿌리는 지옥에 닿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지옥, 억압된 현실과 마주하는 대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 왜 이 관계가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바로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가짜 자아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은 너무 꽉 조여서 당신의 영혼은 그 껍데기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망치로 내리칠수록 당신은 더욱 자아에 매달리게 되지만 기억하세요. 파괴되고 있는 것은 단지 감옥일 뿐입니다. 운명적으로 함께하게 될 두 사람 사이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단 한 가지는 서로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모습, 가면을 벗은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볼 용기입니다. 그것은 벗어던지는 과정이지만 육체적인 벗어던지기가 아니라 영적인 벗어던지기입니다. 모든 직함,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벗어던졌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융은 그것을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질에 도달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미치게 만들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당신을 거짓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얼마나 지치나요? 이 관계는 당신에게 그 피로를 끝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드러나는 추하고 약한 면이 바로 당신의 가장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면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어둠, 빛, 가면, 그리고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상처 입은 아이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갑옷이 아닌 명료함을 강조합니다. 갑옷은 외부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료함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용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모든 결점과 그림자를 보여줄 때 진정한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은 두 가면의 춤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두 영혼의 충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자아에 대한 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도의 과정입니다. 과거의 성공적이거나 조화로운 자아의 죽음은 더욱 깊고 진정한 자아의 탄생에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또한 무거운 가면을 쓰는 것에 지쳤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 삶의 파괴적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구원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은 그 가면을 쓴 채 무덤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 내면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해결책과 깨달음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고통과 파괴 속에 숨겨진 위대한 선물을 인식하십시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빛나는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자각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바로 당신 내면의 어둠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이 순간이 당신이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순간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통제의 환상이 무너지며 무거운 대가를 치르는 충격적인 문턱을 넘고 나면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문제, 즉 이 거대한 혼란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자신의 본성, 즉 분리할 수 없고 고유한 본질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운명적으로 함께하게 될 두 사람 사이의 격동적인 과정은 사실 양쪽 모두가 자신의 온전함을 선언하도록 설계된 무대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해결책은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자신의 분열을 인식하고 그 조각들을 자신 안에서 모으는 데서 시작됩니다. 융이 제시하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투영 철회입니다. 즉, 필름처럼 파트너에게 투사했던 엄청난 의미, 분노, 그리고 존경심을 떼어내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문장을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 불행을 경험한다로 바꾸는 것이 바로 피해자 역할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수용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수용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상대방이 당신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는 독립적인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가 명확해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운명이라면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한 부분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침묵과 관찰의 힘이 발휘됩니다. 융은 침묵을 도피가 아니라 내면의 연금술 실험실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자극할 때 예전의 반사적인 반응으로 즉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그 분노나 고통이 몸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느껴보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질까? 또는 왜 이 거절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라고 자문할 때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해결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대립의 통일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통제된 부분과 혼돈스러운 부분, 희생자와 폭군, 상처 입은 아이와 현명한 어른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융은 인간은 자신의 모순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의 갈등은 사실 내면의 모순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일부를 나타내며 당신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까지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은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내 그림자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말할 용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 속 숨막히는 의존은 깊은 헌신으로 바뀝니다. 의존 속에서는 상대방에게 부족한 부분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갈망하게 됩니다. 헌신 속에서는 두 온전한 영혼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선택합니다.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더 이상 파트너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면의 과정, 즉 자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증오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행위가 됩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법,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 때로는 그저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스스로 빛을 찾아 비추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의 변화는 주변의 모든 것을, 특히 산산조각 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쌓인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이 부분까지 오셨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당신 내면의 현명한 안내자를 깨우고 당신 자신의 개성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길은 외부의 영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수용이란 삶의 흐름,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가져오는 리듬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가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낡고 지친 전사를 쉬게 해주세요. 가면 아래 숨겨진 신선하고 날 것 그대로의, 그리고 엄청난 힘을 느껴보세요. 개성화 과정이 시작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는 자신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혼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관계뿐 아니라 운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분, 각자의 용기가 이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가면이 무너지고 자아가 거짓된 왕좌에서 내려오며 영혼이 개성화의 불꽃 속에서 새롭게 단련되는 신성한 정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정체성 변혁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점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였던 반응적이고 통제적이며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당신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명적으로 함께하게 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단 하나의 목적, 즉 당신 내면의 중심,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면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은 영원히 바뀝니다. 더 이상 마주치는 사람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초대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연금술입니다. 납처럼 무거운 고통을 지혜처럼 빛나는 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총합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의 총합이다. 이 선택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생일입니다. 한때 연인의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던 섬세한 균형은 이제 당신 내면의 뿌리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으로 바뀝니다. 정체성의 변화는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갑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료함,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둠을 포용하는 데서 오는 깊은 연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신의 진실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운명적으로 함께할 두 사람 사이에 단 하나는 바로 이 엄청난 해방감입니다. 서로의 삶을 스쳐 지나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사랑하지만 결국 각자는 자신의 신성함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강렬한 끌림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도달하는 자아의 상태는 바깥 세상의 모든 혼돈 속에서 안식처가 되어주는 평화로운 항구와 같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음미하는 성역이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온전함을 반영하는 존재가 됩니다. 융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집단의식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더 이상 투영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층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깊이 자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던 자리에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 남습니다. 바로 그 상처를 통해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당신을 맞이하세요. 낡고 지친 그 가면을 정중하게 내려놓으세요. 그 가면은 오랫동안 당신을 보호해 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날 것 그대로의 신선한 진실의 숨결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스스로의 중심을 선택하고 통제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개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은 온 우주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자신의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일 뿐입니다. 영혼의 미로 속에는 탐험할 방들이, 마주해야 할 그림자들이, 밝혀야 할 빛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융의 고대 횃불을 들고 서로의 깨어남을 지켜보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변화를 확고히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입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폭풍을 일으켰고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내 자아의 주권을 선언한다 라는 문장을 남겨 이 에너지를 확고히 하세요. 이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욱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하고 깨달음의 공동체에 남아주세요. 모든 좋아요와 댓글은 이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다리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융의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가르침인 그림자를 힘으로 바꾸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어둠을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그 영상은 이 변화의 두 번째 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 자신의 빛, 당신 자신의 중심,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진실 속에 머무르세요. 재정적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